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교회들이 소그룹을 성장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새신자의 결신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베프티스트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2022년 9월 6일부터 30일까지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평균 주일 예배 참석자의 44%가 소그룹이나 주일학교 또는 유사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나성영락교회가 지난 5일 반세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차량 도난 피해가 100만 건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 사기와 차량 절도, 범죄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 NRCB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은 1년 전보다 무려 7%나 증가했습니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게임 음성 채팅 앱으로 잘 알려진 디스코드는 지난 9일 자체 챗봇 클라이드에 AI를 탑재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교회들이 소그룹을 성장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새신자의 결신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베프티스트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2022년 9월 6일부터 30일까지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평균 주일 예배 참석자의 44%가 소그룹이나 주일학교 또는 유사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출석률은 2010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 목회자의 3명 중 1명은 예배 참석자의 소그룹 참여율이 50에서 74%라고 답했고 27%는 25에서 49%, 24%는 25%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5명 중 1명 미만은 예배 참석자의 75% 이상이 소그룹에 참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소그룹 참석자가 25% 미만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는 4명 중 1명꼴로 2008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교회일수록 소그룹 참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인 수가 50명 미만일 경우 목회자의 39%가 참석자의 25% 미만이 소그룹에 참여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참석자의 50에서 74%가 소그룹에 참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나성영락교회가 지난 5일 반세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예배는 나성영락교회 2대 담임이었던 박희민 목사와 3대 담임 이명천 목사가 각각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서 설교하며 교회의 희년을 축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희민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축하했습니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게임 음성 채팅 앱으로 잘 알려진 디스코드는 지난 9일 자체 챗봇 클라이드에 AI를 탑재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용자 질문에 답하고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기술을 사용해 확장된 대화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 콘텐츠 관리 기능인 오토모드도 오픈 AI 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있다고 디스코드는 설명했는데요. 서버 운영 규칙 위반이 감지되면
텍스트를 없애고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형태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용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오간 대화를 요약해 제공하는 등 플랫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는 기능도 추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세 소년 1명이 사망하고 소년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시카고 소방관의 집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은 소방관의 아내와 세 자녀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해당 소방관은 소방센터에서 야근을 하다가 자택에 화재 소식을 접한 것으로 확인돼 더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밤 9시경 시카고 북서부 몽클레어 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어린이 에즈라 스튜어트와 어머니 그리고 두 여동생은 함께 잠자리에 든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화재가 부엌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차량 도난 피해가 100만 건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 사기와 차량 절도, 범죄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 NICB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은 1년 전보다 무려 7%나 증가했습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시카고의 경우 해당 범죄는 1년 전보다 무려 55%나 폭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범죄정보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주별 차량 절도 사건의 절대 발생 건수는 캘리포니아주가 20만 2,6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텍사스, 워싱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가율로 따지면 일리노이주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31%로 워싱턴주, 23% 오른 뉴욕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진눈깨비 소식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7도, 밤 최저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6도, 밤 최저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